50조를 썼는데 왜 출산율이 안 늘어날까요? 아, 저거 하면 성공하나 보다.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거죠. 야, 구형수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점수가 중요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한국이. 금융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교육을 안 했고 부자가 되는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치명적인 대가가 출산율 저하예요. 몇십 조를 썼는데 50조를 썼는데 왜 출산율이 안 늘어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고 지독히 고질적인 사기업비고 그 단순히 푸는 거는 뭐냐? 이제 우리 아이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너는 왼쪽으로 가니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너는 북쪽으로 가니 난 남쪽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블루오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창의성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보는 직업을 택하는 거죠. 의사 시험.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 다 될 수 없죠. 또 하나의 또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부모의 생각이죠. 왜냐면 의사가 되는 게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한테 의사의 그 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라이프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의사니까 의사가 돈 잘 버는 것 같아. 그럼 내 적성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지 원하는 건지도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아, 저거 하면 성공하나 보다. 계속 수동적인 라이프예요. 계속 수동적인 거예요. 또 더 심한 거는 내가 의사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지 않을까? 근데 실패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도 1%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다양성 있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거죠. 유태인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왜 유태인들은 저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까?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엄마가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금융을 가르치고요. 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가 뭐냐고 자꾸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문화예요. 유태인들 끊임없이 질문해요. 한국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야, 구형수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점수가 중요하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한국이.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이를 경쟁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의 파기가 필요하죠. 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해. 그 다음에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경제 독립을 해. 경제 독립 하려면 뭐죠? 일찍 시작하면 되죠?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맥도날드에서 일하보게 하는 거예요. 주스도 팔아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애가 이제 한국에 놀러 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근데 저희 집이 좁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하고 아이 친구하고 미국 아이인데 한국에 와서 에어비앤비에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가 미국 아이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좋은 호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여기 에어비앤비 있으면 싼데 왜 그렇게 비싼 호텔에서 있냐. 혼자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난 여기가 더 편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는 끝까지 계속 설득해서 야, 우리 방으로 와.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실토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이 체인의 주인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친구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한 거와 이 아이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체인의 호텔의 주인이 대주주인데 굉장히 좋은 교육을 시켰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남들한테 보이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를 키우는 거는 단순히 국영수를 잘한 건 아니다. 인생,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선한 마음,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연해 해요. 아, 금융교육이 뭐지? 우리 애를 부자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막연해 하잖아요. 그래서 막연할 거 없고 스텝 바이 스텝이다. 첫 번째 스텝은 잘못된 관행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사교육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지 그거부터 깰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계좌를 열어줘야죠. 영국저축펀드 계좌를 열으라고 해요. 무조건 시작해라. 그리고 1년에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능한 채우라. 못 채워도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면
일찍 시작해라. 유태인들은 12살, 13살에 하지만 한국은 1살부터 하자. 그 캠페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좌를 더 열어라.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이제는 잘못된 편견을 없애라.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회사에 지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시간에 투자해라. 사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때 도박에 가까운 거고, 주식을 내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나도 이런 CEO가 되고 싶어야 되고, CEO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창업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투자 캠프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투자 캠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아이들, 부모들과 같이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국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금융에 가장 어울리는 민족이에요. 이걸 잘못 배운 거예요. 너무 똑똑하던 바람에 사고 파는 걸로 해서 돈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나거든요. 장기 투자만이 답이거든요. 그런 거를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교육비 쓸 돈을 아이들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마련해라. 그게 제 메시지죠. 금융 허브가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나 홍콩은 금융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홍콩을 중국 정부가 자꾸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를 너무 좋아하고 있죠. 한국도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선용사나 이런 데 창업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도 자선용사를 만드는 거를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은 내 고객 중에 여성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이 대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자선제를 차려요. 그 대학교 기금을 그 여학생한테 맡겨요. 그래서 일석이조죠. 대학 기금도 불고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걸 도와주죠. 한국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금융허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늘어나면 금융허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너 뭐 할래? 그러면 금융허브 거의 얘기 안 하죠. 의사, 변호사 얘기는 해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가겠다는 게 더 많죠. 인식의 차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금융업에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처 그동안 금융업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과거 30년 동안 보면 굉장히 플랫했어요. 근데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금융이 강국이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영리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1975년에 에리사 액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이. ERISA 액트라는 건데요. 엄청난 파격적인 개혁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혁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401k라는 게 나왔고 그게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예요. 한국도 그런 제도를 비슷하게 도입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직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되면 한국 시장은 훨씬 더 폭발력이 있어요. 돈 버는 거가 목표가 먼저 되면은 깨져요. 신기하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성공해요. 근데 그게 바뀌게 되면 순서가.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객들을 자기 돈 버는 그 매개체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저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노후 준비 도와주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 그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들 중에서 대부분의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개개인의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기관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라지게 돼 있죠. 그 당시에 찰스 스왑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파괴자예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 잘 아는 증권회사 가면 메릴 린치나 그런 큰 기관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계좌를 열었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수수료가 막 5%, 주식을 사는데 5%씩 붙이고 그랬어요.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근데 찰스 스왑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수수료를 5분의 1로 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원들을 뽑았냐. 남들이 다 이 사람은 그냥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뽑지 않을 직원만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당신들도 부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어프로치가 다른 거죠. 굉장히 선한 마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고 그걸 실천했고 또 직원들도 오랫동안 여기서 일하다가 또 왼방 올바가니까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면 같이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런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 갖고 지금은 미국에 엄청나게 찰스업이라는 회사가 전국에 있죠. 그런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창업 스토리거든요. 가슴이 떠야 돼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20대 실패하는 거는 30대 실패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60대에 실패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되죠.